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디렉터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메르스가 우리의 모든 삶을 참 전반적으로 다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여러분들이 재미를 찾으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등산을 하는데 이렇게 해질녘에 등산을 하다 보니까 그 나무가 이제 여름이 되어서 녹음이 짙어졌는데 그 어두움과 합쳐져서 더 녹음이 진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좀 여러분들에게 활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삶의 에너지를 줄이고 계십니까? 삶의 에너지의 강의를 들으면서 삶의 에너지가 늘어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책을 쓰고 또 강의를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삶의 에너지를 줄이셔야 됩니다. 자,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노하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노하우를 만들어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생각보다 갑자기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신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삶이 좀 이제 자유로워지거든요. 에너지가 적게 들면 당연히 그 몸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자유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생각보다 좀 큰 마중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젊은 분들은 마중물 아십니까? 이건 이제 시골 같은 데 가고 또 제 후배 얘기 들어보니까 코이카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이런 캄보디아 같은 데서 물을 펄 때 이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시골에 가면 이제 손으로 퍼올리는 이런 물이 있습니다. 수도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 물 한 바가지를 딱 붓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 마중물이죠. 그래서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에너지에도 처음에 필요한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각오하시고 이 마중물을 딱 준비하시면 이제부터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일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의만 듣지 마시고 책도 좀 읽으시고 책을 읽으면서 깊은 생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천천히 걷다 보면 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선이 되는 겁니다. 도를 통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 신선이 되고 도를 통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그냥 비기독교인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는 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고층 빌딩 속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이지만 또 적자 생존에 어려운 그런 경쟁이 있지만 그래도 유유자적한 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열함과 또 바쁜 것들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그 모든 것을 타고 넘는 거대한 배처럼 흘러가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언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에는 정말 좋은 그런 지혜들이 많습니다. 이 네이버나 다음에 보시면 잠언을 딱 치면 그 잠언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의 좋은 점은 격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문장을 하루에 한 번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그 잠언의 격언을 만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번 정직을 실천해 봐라. 자, 여러분 정직하니까 어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은 많이 좋아지셨을 것입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드리는 이런 미션이 참 좋죠. 왜냐면 사실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머리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몸으로 해보면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실천해 보시고 이 미션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저랑 이제 아주 깊은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좀 간단한 것들로 몸을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미션도 열심히 해보시고 또 여유가 있으시면 스스로 미션을 한번 내보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혜서를 쓴 이유도 스스로 제가 저 자신에게 문제를 낸 거거든요. 야, 넌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문제를 낸 겁니다. 그리고 답을 쓴 게 바로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지혜, 위즈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내보시고 답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관계 맺는 것이 쉬우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을 겁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관계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뭐 정직이나 성실이나 이런 것도 나 혼자 잘해서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특히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만약 관계가 쉽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쉽겠습니까? 예, 그것은 둘 다 모두 완전할 때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다 완전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쪽만 완전해도 온전한 관계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쪽만 완전하면 완전하지 않은 쪽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한테 항상 좋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완전한 쪽은 그 관계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관계는 좋은 관계로 느껴지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답은 찾은 겁니다. 왜 우리가 관계하기 어려울까? 그것은 둘 다 혹은 한쪽만이라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불완전하다는 표현은 사실 뭐 제가 둘러서 고상하게 표현한 겁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둘 다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관계에 금이 가고 그리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이제 죄인이라는 걸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하얀 거짓말에서도 말씀했듯이 기간이 늘어나면 그 사람의 이제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진면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악을 확인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혹 한 사람이 악을 드러냈는데도 좋은 관계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좋은 관계 맺는 것은 어렵고 유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라는 플랫폼, 그것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인간 플랫폼 속에는 미안하게도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악이 존재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관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요, 내가 왜 이런지 알겠네,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뇌과학자 정재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학 콘서트라는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네, 어려운 책입니다. 그 책 어렵습니다. 아마 그분은 워낙 똑똑해서 진짜 쉽게 썼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책입니다. 이 과학 도서가 다 그렇습니다. 교양물리학이라는 책들도 다 진짜 읽어보면 다 어렵습니다. 그 지적 대화를 위한 얇고 넓은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히트를 친 책인데요. 제가 먼저 했는지 이 사람들이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쓰고 팟캐스트를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 독자들을 늘려나가는데 저는 20권도 못 팔았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지적 대화를 위한 얇고 넓은 지식. 그러니까 얕은 지식이지만 폭넓은 지식을 이렇게 가지면 똑똑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둘 다 모르는 상태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잠언에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똑똑하게 보일 수 있다. 잠언은 정말 좋은 책이죠. 인생의 모든 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한 구절씩 보는 게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 지적 대화를 위한 얇고 넓은 지식,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전자기 유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자기 유도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유도, 금메달 따는 유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뭐가 쉽습니까? 쉬운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넓고 얇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 아내가 제 책을 보고도 안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이제 쉽게 쓴다고 썼지만 사실 자기는 다 알고 쓰지만 읽는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쉬운 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과학 콘서트를 이렇게 어렵게 썼던 정재승 교수가 또 하나의 책을 냈는데 1.4kg의 우주 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뇌는 1.4kg 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의 에너지 20%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에 비해서 에너지를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죠. 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뇌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뇌를 잠깐 사용하고 조금 지나면 습관에 따라서 그냥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인간 속에 있는 플랫폼, 뇌에 대한 플랫폼을 연구한 그 좋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가, 왜 깊은 생각을 하는 게 싫은가,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뭐 저는 이제 영적인 것도 조금 포함을 시키고 싶거든요. 생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사실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 즉 이브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을 때 아마 엄청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씨 몰라. 몰라. 이렇게 하고 따먹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고민하는 사람은요 결단을 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순간 우리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A씨 몰라 라고 첫 인간인 이브와 같이 말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해보시면 제 말이 대충 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리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우리 인간 말고 또 다른 하나의 플랫폼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회적인 플랫폼입니다. 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돈 얘기할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전하면서 개인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중심을 자기에게만 두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딸이 싫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나쁜 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말을 할 수 있고 남은 자기에게 비판을 못하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플랫폼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을 비판하면서도 남은 나에게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 칭찬만 해야 된다. 칭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칭찬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맞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너는 나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는 나를 칭찬만 해주어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죠? 특히 뭐 부부 같은 경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칭찬만 해주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칭찬만 듣고 싶지 나쁜 말을 듣고 싶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지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다면 나는 누구하고 놀고 싶은지 나는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지 잘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칭찬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계속 맺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간단한 실험으로 진짜 내가 칭찬만 듣고 싶은 사람인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실험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잘한 일을 하든지 다 칭찬만 해주는 겁니다. 뭐 자녀도 좋고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상사도 좋고 직원들에게도 좋습니다. 다 칭찬만 해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나쁜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칭찬을 듣는 게 좋은지 야단을 듣는 게 좋은지 또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관찰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콜? 콜이죠. 한번 진짜 실험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칭찬만 해준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칭찬만 해준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아마도 그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플랫폼 속이 그렇게 디자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죄, 즉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칭찬만 나갈 수도 없고 칭찬만 들어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마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었죠. 사회적으로도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와닿지 않는 분들은 꼭 진짜 일주일만 실험해 보십시오. 아마 일주일만 해보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에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머지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꼭 실제로 실험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든데 혼자 살면 안 될까요? 아무하고도 관계를 하지 않고 또 관계를 갖는다고 해도 아주 피상적인 관계만 맺으면서 혼자 살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주 좋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결국 혼자야. 혼자야, 혼자. 정말 혼자야.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진짜 혼자죠. 자, 이 말은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의 본질을 알아맞춘 그런 정확한 말일까요? 그럼 사람은 결국 혼자야 라는 말에서부터 출발하면 인간의 관계의 최악의 부산물인 외로움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혼자야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외로움의 문제가 풀리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결국 혼자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혼자야 라는 말은 첫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을 페어로 만들었습니다. 페어이 뭐냐면 짝이에요. 짝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짝이라는 건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짝이 생성되는 순간 관계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온 말이 사람은 결국 혼자야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연구해봐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외로움을 풀어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단위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학자들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입자라는 기본적인 단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끈 아시죠? 촉근 이론이라고 해서 끈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지 아직도 연구 중입니다. 재밌죠? 이 빛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포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광자라고, 일본말로 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점이면서도 스프링 같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 세상의 기본 단위가 점인지 선인지 아니면 둘 다로 형성되어 있는지 굉장히 복잡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페어로 존재하는 건지 짝으로 존재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단독으로 존재하는 건지 그 기본 단위를 굉장히 열심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페어리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절대 단독으로 창조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쌍으로 돼 있을 때의 외로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한 길이 만약에 나중에 잘못된 길이면 저는 완전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연구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하는 종교가 가장 옳은지를 한번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몇 년 불교를 공부하고 나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불교의 최대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예, 해탈과 열반에 드는 것입니다. 뭐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해탈하면 참 자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목표는 참 자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해탈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연을 끊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가하는 거죠. 그리고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참 자유자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극대치가 바로 해탈이고 열반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성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딸을 끝끝내 만나주지 않죠. 이 딸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자기도 스님이 되는데, 이 성철 스님은 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나오는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진 생각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인간의 세상의 가장 기본 단위를 페어로, 짝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좀 개인 자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쪽에서만 끊으면 다 자유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 쪽에서도 개인적으로 끊어버리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딸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페어로, 짝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위가 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다리가 아픈 애가 아니라 그 다리 아픈 거를 남 다리가 아픈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가 아픈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론적으로 굉장히 괜찮고 많은 스님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화라는 책을 쓴 스님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걸 남의 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마음이 요동치고 그냥 그걸 내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남의 마음이라고 지나가게 하면 그 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와도 연을 끊는 겁니다. 재미죠? 예, 그런 식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자, 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게 정말로 그게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결론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는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모두가 연합되는 겁니다. 모두가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묘하게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한 평안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온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최소 단위를 페어, 관계로 보는 겁니다. 관계를 끊고 살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를 끊는 것을 평안을 주는, 자유를 주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밥 들어보셨습니까? 혼밥. 그리고 먹방. 먹방은 좀 보셨죠?
혼자서 막 요리하면서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하객 품앗이, 그리고 주례를 섭외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히키코모리, 일본에 많이 있는 사람들의 유형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관계를 끊는 것으로부터 괜찮다는 것을 자유를 느끼는 방식입니다. 자, 이 혼밥이라는 말은 가천대 이영미 교수의 그 조사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이영미 교수는 처음에 대학생들의 식사 시간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뜻밖의 결과를 얻은 거죠. 대학생 893명 중에 70.4%, 그러니까 70%가 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식사 시간을 한 15분 정도밖에 갖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짧아서 왜 그런지를 알아봤더니 혼자서 밥을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혼밥입니다. 자, 혼자서 밥을 먹으니까 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밥을 때우는 겁니다. 자, 우리 주부님들 좀 이거 이해하시죠? 점심을 대충 그냥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왜 혼자 밥을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하고 시간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혼자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통해서 스케줄을 조정하느니 그냥 밥을 먹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70.4%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이건 메이저입니다.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시간 조정을 하느니 단절된 관계, 그게 정말 좋을까요?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단절된 관계가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게 보이십니까? 실제로도 좋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부인하고 부인해도 사실은 외롭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정말 바쁘지 않는데도 초청할, 같이 밥을 먹을 친구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단위, 짝, 페어를 아무리 무시해도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명제를, 그 명제에서 답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객 품앗이를 보면서 제 마음이 사실 굉장히 무거웠는데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결혼한 여성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 게시판에 올랐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산다고 이렇게 소개를 한 후에 이번에 자기 결혼을 하는데 서로 하객 품앗이, 서로 하객이 되어주자고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우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객 품앗이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진짜 친구가 됩시다 라고 적어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시간 조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로 관계를 안 했겠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친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우인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요즘 트렌드 아시죠? 말로는 소박한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그 사진에는 보면 자기 둘만 있죠. 왜 그런지, 외국에는 이런 거 많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정말 소박한 결혼식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지, 안 그러면 초대할 우인이 없는 건지 정말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인간의 기저 플랫폼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관계를 해야 살 수 있다. 관계를 해야만 진정으로 네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기저 플랫폼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결론이지만 정말 나를 배신한다 해도 관계가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외롭게 혼자 있는 것보다 배신을 당하는 쪽을 저는 택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신이 그렇게 하는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인간 속에는 악이라는 기저 플랫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계할 때 서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혼자라는 사탄의 그런 전략적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관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서로 거리를 두어라 하는 겁니다. 건전한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돈 있는 사람이 친구가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절친이 아닙니다. 절친은 돈이 없어도 친구가 되겠죠.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는 돈이 있을 때의 친구는 거리감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감이 있는 친구도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서로에게 불필요한 불편감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잠언은 친구의 나쁜 이야기를 흘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의 나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겠죠. 그 두 가지를 잠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관계들이 무진장 파괴되어 있지만 우린 그 속에서도 나름의 건전한 관계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단위가 pair, 쌍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맺고는 다른 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가족 속에서 관계를 맺을 것인지 살펴볼 것인데, 정말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뭐냐면, 내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들이 괜찮은지, 그것은 그 사람의 일반적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두 가지 미션입니다. 내가 관계를 잘하는지, 그리고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안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